푸른밤 종현입니다. 영화 이클립스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5살 땐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으면 우리 대답은 우주 비행사나 대통령이었죠. 10살 땐 그 질문에 연예인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 지금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낸들 하냐고. 나이가 좀 들어서 인생이 복잡해지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의 천진함, 단순함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어른도 아닌, 그렇다고 애도 아닌 저로서는 오늘 하루가 참 애매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5월 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모든 일이 처음에 시작된 정직한 마무리로 갈 때 포기했던 일들은 5월 5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이소라의 난 별이었습니다. 몽환적이죠. 이소라 씨의 매력을 한껏 흠뻑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저는 이 곡의 1절 부분이, 벌스 부분, 그 부분이 참 좋네요. 그 같은 음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 박자의 멜로디들이 마치 뭐랄까 푸념하듯이 자기 혼자 독백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와닿습니다. 김주영님, 이번 연휴 내내 단기 알바하고 있어요. 완구 판매하는 아르바이트인데 오늘 어린이날이라 확실히 많이 팔리더라고요. 힘들지만 애들 잔뜩 보고 재밌었어요 하셨습니다. 네,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찌 지내셨나요? 뭐 주변에 어린이가 있으신 분들은 선물도 준비해보고 뭐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는 카레 먹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먹고 싶어서요. 엄청 많이 시켜 먹었어요. 어린이날 선물로 저에게 스스로. 5483님, 10년지기 친구들 중에 2명이 5월달에 결혼해서 친구들과 결혼 전 파티하려고 강화도에 놀러와서 푸른밤 듣고 있어요. 푸른밤 들어야 된다고 켜놨더니 다들 쫑디 목소리 좋다고 난리예요. 괜히 제가 다 뿌듯뿌듯하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0년지기 친구분들과 함께 푸른밤 듣고 계시는군요. 야, 결혼도 축하드리고요. 재밌게 강화도에서 놀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정민님, 전 20대인데 아직 허무맹랑한 꿈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 그냥 요새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셨습니다. 그게 왜 허무맹랑한 꿈이죠? 20대 때도 물론 꿀 수 있는 꿈인 것 같은데요. 물론 출마야 불가능하지만요. 대통령은 나이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출마할 수 있는. 천천히 준비하셔서요. 중요한 국가에서 상당히 중책을 해결해낼 수 있는 정치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합니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단호한 남자 이지영씨 함께하십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주
음악이 머문 자리들. 새벽같이 일어나 짐을 챙기고 다시 공항으로 향합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달려가는 길. 밤새 뒤척이느라 거의 자질 못했지만 다시 여행할 생각에 잠이 오질 않네요. 일찍 도착해서 티켓 발권을 마치고 출국 심사까지 끝낸 뒤 공항 내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여행 스케줄도 다시 체크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이제 1시간 후면 다시 출발입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김동률의 출발이었습니다. 야, 이 노래 정말 가사도 좋고요. 멜로디도 너무 좋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전 마지막 가사네요.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이 말에서 참 많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뭐랄까, 정말 여행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서 여행을 떠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왠지 오늘이 또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런 거와 맞게 좀 더 이렇게 성장한 듯한 그런 기분도 들고, 더 넓은 세상이라는 게 또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사회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학급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와닿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이랑도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진유영님, 작년 봄에 이 노래 듣다가 필 받아서 오사카 여행 비행기 끊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음악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나의 행동을, 그리고 뭔가 생각지 못했던 혹은 용기를 못 내고 있었던 무언가를 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죠. 좋은 노래들은 참 그런 매력과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연휴였잖아요. 오늘 어디 다녀오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0599님, 저는 지금 서울에서 청주로 내려가는 고속버스 안이에요. 버스를 한번 놓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늦은 시간에 버스를 탔는데 밤이지만 바깥이 참 예쁘네요 하셨습니다. 그쵸, 밤에 보는 뭐랄까요, 고속도로, 그리고 이렇게 가로수가 쫙 늘어서 있는, 가로등이 쫙 늘어서 있는 길거리를 보게 되면 좀 낭만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터널 들어갈 때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터널 안도 예쁜 기분도 좀 있어요, 가끔은. 6364님, 일요일에 사촌 언니 결혼식이어서 부산 갔다 오늘 5시에 출발했는데 아직도 고속도로여서 푸른밤 듣고 있어요. 아, 누워서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고생하시네요. 그래도 사촌 언니 결혼식도 다녀오셨고 좋은 모습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도 축하드립니다. 전해주세요. 저 대신해서. 8301님, 8시간째 도로에서 사투 중. 아직도 100km 남았어요 하셨습니다. 야, 멀리 다녀오셨나봐요. 8시간이나 어딜 다녀오신 거지? 끝 다녀오셨나봐요. 정말 멀리, 동해보다 더 멀리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수고하세요. 힘내시고요. 조금 졸리시면 졸음운전은 좀 위험하니까요. 휴게소나 뭐 좀 쉴 수 있는 곳을 찾으셔서 눈 잠깐 붙이는 게 더 안전합니다. 조심히 오셔야죠. 박윤지님, 초등학생 동생이랑 부모님과 함께 인천으로 1박 2일 가족여행 왔어요. 간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니까 기분 좋네요. 지금 호텔 침대에 누워서 창밖 보고 있는데 인천공항이 한눈에 보이니까 여행 가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공항 주변의 호텔에서 묵고 계신가 봐요. 공항 주변의 호텔은 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뜨고 착륙하고 그런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계속 설레는 마음도 좀 들고요. 피곤할 땐 그 소리가 정말 듣기 싫긴 하지만요. 저는 해외 나갔을 때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콘서트 때문에 나갔다가 공항 주변에 호텔이었어요. 근데 왠지 내가 여행 온 것 같다라는 기분이 계속 들면서 좀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곽민지님, 저 빼고 다 친척 집에 가서 고3 수능생인 저는 집에 혼자네요 하셨습니다. 힘내세요. 고등학교 3학년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는데 자리하지 못하셨군요. 그래도 아쉽겠지만 광민지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계시거나 혹은 홀로 계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서로서로 푸른밤 들으면서 좀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하루 종일 오늘 뭐 제 방에서 그냥 거의 혼자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녁 함께 먹고 가족들과. 되게 귀여운 사연이 하나 도착했네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창옥님,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요즘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서 그냥 있었는데 제 옆에 친구들이 다 사귀는 거예요. 사람 많은 곳에서 손잡고 난리예요. 저도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나요?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창호가 5학년 남자아이가 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여자친구가 있었다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와, 요즘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도 이렇게 남자친구가 있고 그렇군요. 빠르다. 창호가 네가 나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여자친구가 있었으니까 부럽네요. 와, 심지어 작년까지만 해도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잖아요, 창호기는. 내가 누구한테 뭘 알려줄 처지가 아닌 것 같아, 창호가. 네가 날 좀 알려줘라. 제가 상담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창호기에게.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제시 제이의 Who You Are 듣겠습니다. I stare at my reflection in the mirror. Why am I doing this to myself? 제시 제이의 Who You Are 들으셨습니다. 유차영님 신청곡이었어요. 네, 아까 초등학교 5학년 친구 창호기의 사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상담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근데 그 와중에 모바일 메신저로 참여하기님, 6학년 여자인 김지우입니다. 연휴돼서 SNS에 지 여친 남친이랑 시내에 나와서 놀고 있다고 커플 셀카 찍고 제 베프도 커플이 되어가지고 절 배신하네요. 남자친구 없어서 서러운데 주위에는 다 핑크빛이라니. 위로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대박이다. 와, 6학년 지우 친구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창호기가 연한데 어떻게 한번 두 분이 푸른밤을 연줄로 한번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 외로우시잖아요. 김지우님 그리고 창욱이 두 분이서 한번 잘 만나보세요. 힘내시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어릴 때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유대관계를 갖는 거, 이성 친구랑 좋은 뭐랄까 우정을 쌓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참 부끄럽고 막 뭐랄까요, 어릴 때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편 나누고 괜히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보단 이런 모습이 훨씬 보기가 좋네요. 지금 20대 30대 솔로분들이 지금 분노로 미니와 문자를 도배하고 가고 계십니다. 6762님, 혹시 별연애에 사연 계속 보내시던 고객님 어떻게 되셨나요? 요새 월요일에 바빠서 푸른밤을 못 들었더니 하셨습니다. 5146 고객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아직 소식이 없네요.
지영씨 오시면 한 번 더 여쭤봐야겠습니다. 듣고 계시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저희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10대 전문 트러블 케어 야다에서 화장품 세트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엄기준, 키, 박형식, 장현승 주연의 뮤지컬이죠. 보니 앤 클라이드에 초대합니다. 6월 29일까지 BBC 아트센터 BBC홀에서 공연되는데요. 초대 날짜는 5월 11일 토요일 오후 6시고요. 5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수연제 시어터에서 공연되는 김성령 주연의 연극 미스 프랑스에도 초대합니다. 초대 날짜는 5월 24일 오후 3시입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적으셔서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별에서 온 연애로 돌아오겠습니다. NBC FM for you. 연인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연인의 사생활 어디까지 지켜줄 수 있으신가요? 독립적인 여자 A는 말합니다. 서로의 이메일이나 핸드폰 비밀번호는 공개하지 않아요. 너무 많은 걸 공개하면 그만큼 싸우는 횟수도 많아지거든요. 거짓말을 못하는 여자 B는 말합니다. 연인끼리 비밀이 있으면 안 되죠. 어디서 뭘 하는지, 누굴 만나는지 그 정도는 기본으로 다 알고 있어야죠. 이해심이 많은 남자 C는 말합니다. 사랑한다면 여자친구의 과거도 다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전 별로 신경 안 써요. 전혀 다른 연애의 기준 때문에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시간이죠. 별에서 온 연애, 이지영 씨와 함께합니다. 네, 연애에 관한 고민 이분이 출구를 열어드릴 겁니다. 이지영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그냥 요즘 계속 녹음하고 있어서 네, 지난 한 달 동안 연주 녹음하느라고 바쁘셨구나. 이제 노래 녹음하는 거 들어가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음악하고 노래하는 가수인데도 네. 녹음하는 게 참 싫어요. 부담감 때문에요? 아니면은? 그 공간인가 봐요.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산 꼭대기에서 네네. 서울 전경을 쫙 내리다 보이고 밤이 되면은 통유리 사이로 뭐 노을이 지고 이런 데서 녹음할 수 있는 녹음실은 거의 없잖아요.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밀폐적인 공간이죠. 대부분. 지하 혹은 진짜 밀폐된 데서 네네. 또 방음, 흡음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음악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 안에 서서 뭐 몇 분 몇 시간 노래하는 게 힘든가 봐요. 뭔가 공간적인 부분 때문이구나. 네, 숨 쉬는 것도 힘든 것 같고. 네, 그래서 더 힘들어요. 좋은 스튜디오를 제가 한번 물색해볼까요? 좋은 스튜디오요? 그 서울 시내가 보여야 돼요. 아, 그래요? 한눈에 보여야 되고. 높아야 되겠구나. 노을 지는 것도 좀 보여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냥 원래 창작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고통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지영 씨도. 결핍 속에서 또 좋은 예술이 나온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은? 오늘 그냥 오늘은 녹음실 잠깐 갔다가 네. 또 녹음할 거 정리하고 녹음은 안 했고요. 네네네. 이래저래 업무 보다가 왔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이날 왔을 때 뭐 누군가에게 선물하거나 아니면 받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받았던 거는 6학년 때까지. 6학년 때 마지막 어린이날 선물로 어머니께서 그 자동차 있잖아요. 네네네. 조그만 장난감 모터 들어가는 거. 예, 가는 거요? 당시 15만 원짜리. 와. 굉장히 비쌌어요. 그 당시 15만 원이면 지금 한 최고급. 지금 한 80만 원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더 하죠. 그거 미니카를 마지막으로 선물 받고 네네. 끝났습니다. 어린이날. 아, 그때. 네. 저도 한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식사하고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어린이날은 왠지 설레는 기분이 좀 들어서
그쵸.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네. 보면 괜히 나도 기쁘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또 공휴일로 지정돼서 그렇기도 하고 음. 부모님들도 모든 게 그날만큼은 오늘만큼은 허용되잖아요 아이들한테. 맞아요. 예, 마음 놓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도 있었고. 예. 그런 날입니다. 어린이날. 자, 근데 뭐 곧 어버이날도 오니까요. 받은 선물을 그대로 다시 돌려드려야 될. 그 당시에는 몰랐죠 어버이날의 의미를. 이제 어버이날 더 크게 다가오네요. 예. 자, 코너 열면서 네. 했던 얘기가 또 궁금하긴 한데 연인의 사생활 어디까지 지켜줘야 할까요? 연인의 사생활. 네. 그 사생활이라 그러니까 왜 다 연애를 하면은 모든 사생활을 서로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하고 너와 나와의 모든 걸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지. 네. 그렇다고 뭐 그냥 우리 만났어 사랑하는 동안은 그냥 영화 보고 그때그때 재밌는 얘기하고 헤어지면 되지 뭘 또 사적인 거 이상으로 알려고 해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네네. 전부를 다 나누려고 한다는 착각도 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전부를 다 나눠야 네. 한다는 뭔가 그쵸. 뭐랄까요? 당연히 너 나한테 그 얘기 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너와 나의 뭐 과거의 연애들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뭐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얼마를 버는지 휴대폰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메시지와 친구들은 인맥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왜 다 나눠야 되는지. 물론 이제 관심을 갖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데 그렇죠. 무슨 하나의 이제 연애를 시작할 때의 과정처럼 그런 나누는 과정들이 좀 약간 어렸을 때 몰랐는데 지금은 우스워 보일 때도 있어요. 나도 왜 그런 거에 시간을 허비했었나 어렸을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손차은님. 비번 공유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합니다. 상자를 열었다가 헤어졌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뭔가 글쎄요. 무슨 일 때문에 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받는 게 아니다 보면 네. 오해도 더 커지고요. 그럼요. 그리고 뭐랄까 저는 사실 비밀번호 공유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정 씨는 어떠세요? 저는 하면 안 된다 아니다를 떠나서 누가 저한테 비밀번호 물어본 적도 없어요. 네. 그럼 이정 씨랑 좀 뭔가 항상 잘 맞는 예. 연애관을 가진 사람이었군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는 사생활 보호라고 해볼까요? 그런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서로 비슷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랑 좀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은비님. 다들 사생활은 지켜줘야 한다 하시죠. 막상 상황에 들이닥치면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은 게 또 사람이더라고요. 주변 얘기만 들어봐도 얘기가 달라져요. 막상 지금은 또 이지영 씨나 저나 사생활을 지켜줘야 한다. 비밀번호는 공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상황이 또 들이닥치면 네. 뭔가 의심 가는 상황이 생기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물론 서로가 떳떳하면은 연애에 있어서 서로만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한눈 팔지 않고 네. 이렇게 떳떳하면은 이런 사생활 뭐 비밀번호 이런 공유에 대해서 아무런 뭐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서로가 너무 떳떳해도 가치관의 차이, 시선의 차이 때문에 많이들 싸우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비밀번호나 뭐 서로의 사생활, 뭐 휴대폰, 뭐 이메일, 예. 뭐 아니면은 SNS 이런 것들은 떳떳함을 떠나서요. 뭐랄까? 나의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얘를 만나기 전부터 계속해서 쌓아왔던 나의 세상을 보는 눈 같은 기준이 다른 거기 때문에 내가 떳떳하지 못해서 알려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부모님한테도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고 그럼. 아무리 가까워도 너무 얘기... 많죠 부모님한테도. 그렇죠. 얘기 못하는 얘기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을 다 뭔가 공유하자고 혹은 나한테 다 얘기해줘야 돼라고 뭔가 압박을 하는 것 같아서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그리고 비밀번호를 내가 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메일이나 이런 것들 하다가 네가 들어가서 확인해봐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뭐 SNS도 같은 경우인 것 같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건 뭐 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해줄 수 있는데 알려줘. 나 보고 싶어. 너 강요. 휴대폰 지금 뭐 되는지 보여줘. 알려줘. 이렇게 되면 왠지 나 죄 지은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열어서 보여주면
오빠 나 떳떳하잖아. 왜 그래? 나한테 이렇게 왠지 나도 다시 한번 화낼 수 있는 뭔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쵸. 나 떳떳하잖아. 왜 이걸 굳이 봐야 돼? 딱 했을 때 딱 막상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 단서가 없으면 오 정리 잘했는데 금방. 어, 그렇게 말한 사람도 옛날에 있었어요. 진짜요? 예.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겠네요. 그때 정리 하나를 한 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래도 기분은 안 좋았어요. 정리는 아니 잘했지만. 이상한 것들이 아니었는데 네네네. 오해 살 만한 것 몇 개가 있어서 그래요. 괜히 네, 그 정말 아무것도 상황들을 아니었는데. 그 상황들을 다 설명하는 게 왠지 네. 내가 변명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괜히 내가 죄책감도 더 드는 것 같고 잘못하는 것 같고 아닌데. 맞아요. 1989님, 전 남자친구랑 음원 사이트 아이디랑 비번 공유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남자친구가 아직도 제 아이디로 노래를 듣고 있더라고요. 좀 치사해 보일지 몰라도 비번 바꾼 기억이 있네요. 잘하셨습니다. 네, 뭐가 치사해요? 이게 뭐가 치사해요? 헤어져서 뭐 1989님이 요금 내고 음악 듣는데 남자친구분이 너무한다 진짜. 남자친구가 너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휴대폰으로 그렇게 들으면 예. 다른 휴대폰으로 또 접속하면은 듣고 있던 사람이 아마 접속이 끊길 텐데요. 그렇죠. 제 친구도 그런 친구 한 명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냥 뭐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상습적으로. 그래 잘 바꾸셨어요, 비밀번호. 예. 헤어졌으니까. 그 윤효님. 중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오픈하면 나중에 더 귀찮아지고 너무 안 보여주면 의심하고 힘들어요. 연애. 맞아요. 이런 게 참 힘든 것 같은데 이런 건 서로의 믿음이나 평소 행동으로 좀 믿음을 줘야죠, 상대방에게. 네, 어떻게 말하면 참 저는 이런 면에서 되게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지 중간이라는 거 처음 만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네, 나중에 뭐 그걸 뭐 서로 타협하고 조율하고 해서 만든 무슨 법안처럼 네. 그런 행동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습관들은. 그것도 웃기네요, 진짜. 네. 뭔가 법안처럼. 그럼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알려주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래, 이거는 뭐 너무 사생활적인 거니까 터치하지 말죠. 아니 그건 나 터치했으면 좋겠어. 그거까지는 터치하자. 그래, 그래도 이거는 한 두 발짝만. 안 돼. 한 발짝. 알았어. 오케이. 된 거지? 땅. 좋아. 웃기잖아요, 이게. 연인 사이에 이러는 게 정하는 농담하긴 참 게. 재밌는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얘는 나를 정말 무언가를 계산하면서 만나나? 라는 생각도 들 것 같고. 그냥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종 씨 기억나세요? 항상 그 고객님, 우리 별에서 온 연애 하면 네. 고객님 오셔서 네. 카페에서 있었던 그 남성분과 마음에 드는 남성분과 연애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뭐 이런 문자 네. 보내셨던 고객님 오셨어요. 오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또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그 이름도 유명한 5146님이시죠? 5146 고객님. 자, 자고 있었는데 친구가 전화에 깨워서 일어나 문자 보내요. 그냥 흐지부지 않은 오빠 동생 사이 정도로 지내고 있어요.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안 오는 걸 보면 잘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을 접지도 키우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뒀답니다. 지금까지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나중에 다른 좋은 사연을 올리게 되는 날에 뵈어요. 유유. 네, 5146님의 사연은 당황하지 않고 여기서 끝. 네, 이제 이 사연은 여기서 끝. 다음에 또 좋은 사연, 좋은 인연으로 뭔가 좋은 인연일 줄 알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여기서 끝. 봄날은 다 지나갔으며 이젠 더운 여름이 오니까 네. 곧 좋은 사람이 또 올 겁니다. 힘내세요. 좋은 사람 뭐 인연 생긴 거죠. 그럼요. 그냥 아는 좋은 지인. 좋은 사람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5146님처럼 이런 좋은 사연 갖고 계신 분들,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뭐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문자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요. 어디로 보내고 있죠? 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 사연 만나볼까요? 노래는요, 델리 스파이스의 너와 나의 드로리안. 이 곡은 강혜진님 신청곡입니다.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주신 사연 좀 만나볼까요? 첫 네. 번째 사연은 대전에서 K군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모태솔로를 벗어나 연애를 시작한 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남중 남고 그리고 군대 2년을 다녀와서 여자들과 자주 어울릴 기회도 없었고요.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마음을 받아준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됐고 제가 먼저 고백을 해서 만나게 됐는데요. 막상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 어디를 가고 싶은지, 뭘 먹고 싶은지 이것저것 물어봤는데요. 처음엔 여자친구도 잘 대답해주더니 요즘은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이 그래요. 같이 백화점 갔다가 립스틱을 사고 싶어 해서 사줄까? 했더니 립스틱 많다고 한사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그 뒤부터 자꾸 저한테 센스가 없다고 놀려요. 농담인 듯 하는 진담을 제대로 캐치하기 힘듭니다. 밀당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26살이나 돼서 아직도 연애의 연자도 모르는 제가 답답한데 어디다 물어보기도 민망해서 두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여자친구가 원하는 센스 있는 남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모태솔로를 벗어난 K씨. 네. 아까 저희 푸른밤 문자를 보내준 창옥이랑 비슷하네요. 네. 창옥이가 초등학교 5학년 5학년. 연애를 못해서 상당히 외롭다고 지금 문자를 보내준 창옥이랑 참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또 여자의 마음을 잡을 수 있냐라는 공통적인 질문을 보내주었습니다. 아, 창옥이가 초등학생이라고요? 네네. 중학교 아. 5학년인데 4학년 때까지는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아, 4년 쭉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물론 한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여자친구가 쭉 있었는데 지금은 5학년. 친구들은 다 이제 핑크빛 꽃 피고 있는데 자기는 외롭다며 어떻게 하면 여자의 마음을 잡을 수 있냐라고 문자를 보내줬었는데 창옥이가. 네, 그리고 창욱이가 K씨 그리고 지우라는 6학년 친구도 문자를 또 보내줬었어요. 지우. 네, 지우는 여자친구. 근데 자기 친구들은 다 커플이다, 외롭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하다라는 공통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지우 창옥이. 지우 창옥이 K군. K군. 우선은 그럼 우리의 이제 지금의 사연은 26살 K군의 네, 사연이죠. 그렇죠. 참 종현 씨는 네. 또 연애하거나 그러면은 상대방의 마음, 그러니까 센스 있는 남자란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어요? 난리 나죠, 전. 끝장나요. 아니, 나 질문 아직 안 끝났는데. 예,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해주세요. 끝까지 해주세요. 아니, 끝까지. 끝났어요, 질문. 아, 그랬어요? 전 난리가 나요. 난리 나요? 그냥 손짓 하나 하면 난 다 알아내고. 아니, 제가 궁예인가요? 관심법인가? 손짓 하나 했는데 알아요? 네, 궁예인가 봐요. 관심법을 쓰나 봐요. 저도. 너무 늦다. 아, 그래요? 그럼요. 이지영 씨는? 저기 만나기 한 이틀 전부터 숨소리 듣고 알아요. 숨소리 듣고. 막상 만나서 손짓 듣고 알면 이거 되게 늦은 거예요. 제가 준비가 좀 늦긴 하더라고요. 너무 없네, 그래서 씨. 만나서 손짓 보고 그거구나. 그럼 내일 모레쯤에 준비를 하는데 네. 이지영 씨는 이틀 전에 갑자기 전화 통화할 때 피싱. 그래서 요거 듣고 다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되게 센스가 없는 남자구나. 어떻게 하면 좀 키울 수 있죠? 전 센스가 없어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센스를 어떻게 키울 수 있죠, 지영 씨? 너무 죄송하고요. 정현 씨 정도가 참 적당한 것 같은데, 적당한 게 아니라 너무 센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센스 없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네, 딱히요. 있구나. 근데 그렇게 너 왜 이렇게 눈치 없냐?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랄까요? 오늘 푸른밤 열면서 오프닝에서도 네. 얘기를 했었는데 갈까 말까 할 때 하면 가라 이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전 되게 공감이 가요. 맞아요. 연애할 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갈까 말까 할 땐 가라. 맞습니다. 남자들이 더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갈까 말까라는 게 꼭 그 사람한테 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때 해줄까? 한번 가볼까? 이 선물 한번 갈까? 말까? 이럴 때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립스틱 선물 얘기를 했을 때도 그렇잖아요. 백화점에 같이 갔었는데 립스틱 사고 싶어 해서
사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사줄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립스틱 많어 이러면서 거절했다고. 많아도 립스틱은 금방 없어지고 또 색깔이 다양할수록 좋죠.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 바를 수도 있고. 그리고 립스틱을 또 여성분이 바르는 거잖아요. 예. 뭐 빨리빨리 달 수 있도록 빨리 사용하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좋다. 그 방법이 있었네. 립스틱을 빨리 쓰도록 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색깔별로 다 사주고 한 통 사주고. 오늘은 한 통 다 사주고 우리 이번 달 안에 다 쓰자. 베이직 핑크 보고 싶다. 오늘 베이직 핑크 바르고 와. 이런 약속하고 싶네 이러고. 그래요. 이런 게 센스가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좀 재치 있게 좀 장난을 치면서. 물론 많다고 하더라도 정말 똑같은 색깔이 없을 수도 있고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색깔이 있어도 또 쓸 수 있잖아요.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우리는 립스틱을 사주는 게 중요했던 게 아니잖아요. 이지영 씨와 그녀에게 웃음을 주는 게 더 중요했던 거니까. 그런 좀 뭐랄까요. 항상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좀 여성분에게 서로 즐거움을 좀 주는 걸 중점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좀 그래도 여성분의 좀 야, 너 그래도 예전보다 좀 내 말 귀 잘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정선님. 본인이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야 돼요? 이지영 씨 갈수록 귀여워요. 매주 귀여워지시는 것 같아요. 귀여워. 좋네요. 근데 이지영 씨 목소리가 상당히 귀여워요? 이렇게 귀여운 느낌이 아니라 그래요?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상당히 남성스럽고 다정하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뭔가 웃으실 때 쑥스러움이 느껴져서 거기서 더 이렇게 뭔가 반전적인 매력이 있나 봐요. 보이는 라디오 하면 진짜 귀여운데. 큰일 나죠. 이게 목소리랑 얼굴이랑 매치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얼굴은 원빈이에요. 죄송합니다. 김미연님, 제가 볼 땐 두 분도 모르는 것 같은데 여자들마다 달라요. 그냥 진심으로 대하세요. 정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또 미연님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좋은 분인 거고 지금 사연의 여자친구분은 사줄까?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아니 괜찮아 그래서 안 사줬더니 넌 진짜 센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럼 많이 다르죠. 그렇죠. 여기서 김미연님과 만나시는 분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고 하시네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립스틱을 떠나서 제가 볼 때 항상 연애는 선수건 뭐 20번 경험한 사람이건 처음 경험한 사람이건 다 비슷하거든요. 상대방을 정말 유심히 잘 관찰하는 게 센스 있는 남자가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상대에 따라 다 다른 거고 정말 선수라고 할 만한 주변 사람들 보면은 관찰력, 특히 사람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렇군요. 황주혜 님이 팁을 좀 주셨습니다. 여자가 말할 때 공감만 잘해줘도 센스 지수는 높아 보여요 하셨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이야기할 때 뭐랄까 할 말이 없다라는 남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나 이 여자 너무 좋은데 얘기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 가장 좋은 건 끝말을 따라해 주는 겁니다. 끝말. 그러니까 여자가 말할 때 공감만 잘해줘도 센스 지수는 높아 보여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럼 진짜 센스 지수가 높아 보여요? 이렇게 되받아쳐주는 거죠. 그냥 공감하듯이 할 말이 없을 경우에 내가 할 말이 있으면은 뭐 해줘도 되고 그러면은 알아서 계속해서 자기가 해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으네요. 근데 그것도 잘 따라해야겠네요. 그쵸. 놀리듯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쓴 모자 좀 별로죠. 이거 안 됩니다. 잘 따라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지영 씨와 이런 재밌는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벌써 2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실시간 연애 사연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2부 끝곡으로 이한철과 킹스턴 루디스카가 부른 봄날의 합창 듣고 오겠습니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코너 별에서 온 연애 이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아까 네. K씨 사연 이야기 마무리 못해서 계속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허인영님, K씨는 그런 부분을 고치려 하신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눈치 없는 사람은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뭔가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싶다. 네. 나 지금 이러는 거 바꾸고 싶어 라고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게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연애 자체, 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많이 더 좋은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너무 잘 보이긴 해요. 맞아요.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네요. 저는 뭐 이 마음 자체로라도 무슨 100점이 아닐까. 사람이란 경우가 다 너무 다른 거고 그렇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맞추고 또 학습하고 그럽니까. 아까 예, 네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만약이라도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또 누군가를 또 만나잖아요. 그렇죠. 또 전혀 다른 또 누군가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대방을 유심히 관찰하고 뭐 필요 이상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여성 취향이 어떤 건지 여자 혹은 여자친구가 관심 갖는 것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관찰을 할 필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자체의 K군을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음악 나가면서도 우리 이지영 씨와 제가 이야기 나눴잖아요. 학습하는 뭔가 센스는 학습해서 배워진 센스는 실수가 많이 난다. 그럼요. 이런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중간중간 상당히 뻘쭘한 상황이 많이 예. 벌어질 수 있으니까 예. 센스를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돼가지고 그런 시행착오에서 나오는 실수는 정말 사람 관계에서는 한순간 0.1초 만에 팍 어그러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민망해지고요. 근데 진심에서 나오는 실수는 웬만해서는 어그러질 확률이 많지가 않아요. 진심에서 나오면 귀여워지죠. 그럼요. 오히려 그게 또 더 인간미. 자기가 다른 취향의 남자라고 생각을 해도 막 안아주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맞아요, 생기니까 맞아요. 확률상 진심에서 나오는 법을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K씨 힘내십시오. 자,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주신 실시간 상담입니다. 네. 구별별별님. 네.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회사엔 역시 비밀로 하는 게 좋겠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비밀을 좀 워낙 좋아해서 사내 연애 아니더라도 전 비밀을 좀 좋아해서 그럼 그냥 연애.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소개팅 받았는데 이건 좀 그런가요? 그건 그런가요? 네. 근데 사내 연애는 네네. 비밀로 하는 게 또 회사 안에서 어떤 회사인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비밀로 하는 게 당분간 언젠간 들키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대부분의 사내 연애들이 주변 경우를 보면 거의 90% 이상은 아무리 열심히 숨긴다고 해도 이미 다 알고 있을걸요? 사랑을 하면 네, 너무 티나니까. 뭐랄까요? 사랑에 빠지면 티가 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 퇴근하고 저기 회사 저기 옆에 저 카페 근처 입구에서 주차장에서 만나자. 회사 사람들 거기 다 있어요. 이미. 다 모여서 거기서 둘만 몰라. 회식할까 우리? 우리 잘했지 비밀 지켰지 이러고. 근데 대부분이 둘만 몰라요. 하다가 그래서 결혼식은 언제 올려? 네. 회식 자리에서 얼큰하게 취하신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혜진님, 소개팅 잡혔었는데 남성분이 피곤하다고 당일날 취소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걸까요? 제가 그렇게 매력이 없었던 걸까요?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소개팅이 잡혔었는데 이건 그럼 아직 만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뭐 소개팅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주고받았다거나 네.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볼 수는 외모까지도 있죠. 봤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자를 봐서는. 네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매력이 그 사진상으로는 매력을 못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어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피곤하다고 하고 당일날 취소를 했다면 혜진님을 위해서 이런 남자는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소개팅이라는 건 이전에 약속을 잡는 거잖아요. 음. 갑자기 만나게 된 것도 아니고 이전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유 자체도 너무 이상해요. 피곤하다. 음, 이건 일단 예의가 없는 것 같고 그쵸. 이런 분을 연애 만약에 해도 계속 이런 둘러담 변명의 연속일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 시작하지 않고 뭐 윤혜진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싱숭생숭하다고 하시니까 매력이 뭐 안 느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글쎄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매력을 보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빨리 금방 한 2, 3일 내로 정리하시고 예, 뭐 또 새로운 사람 있겠죠. 그래요. 김혜린님, 소개팅남이랑 분위기 좋게 소주 3-4병쯤 마시고 다음 날부터 연락이 없어요. 전 마음에 들었는데 내숭을 안 떨어서 그런 걸까요? 에휴. 3-4병쯤 마실 3-4병. 정도면 이거 거의 뭐 예. 동창 모임 갔을 때 마시는 주량 아닌가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처음 만나서 3-4병이면 네. 무슨 뭐 의형제 맺을 수준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럴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주량이 제가 좀 약한 편이다 보니까 3-4병 많이 마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많이 마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둘이서 4병이어도 그래도 그죠. 각 2병씩이어도 많은 건데. 엄청 많이 마셨는데. 그러면 혹시 혼자 3-4병? 그러면은 아니죠. 남성분이 기억이 안 나서 아. 필름이 끊겨서 아니면 그렇죠. 휴대폰을 분실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쵸. 집에 가시다가. 근데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첫 만남에 글쎄요. 술을 많이 먹어서 뭐 친해질 수 없다. 아니면은 이 여자로 안 보인다. 이런 건 전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남성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너무 털털한 모습을 보이면 그쵸. 여성적인 매력이 좀 반감될 수도 있고요. 적당히 마시고 들어가는 게 물론 소개팅 끝나고 소주를 마시면서 갑자기 그 술 먹는 그 스피드와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맞아가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있죠. 대부분은 소개팅 자리에서 소주를 굉장히 많이 마시고 헤어지면은 수많은 사연들을 봤을 때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많이 되던데요? 친구도 많이 되고 네. 아니면 상대방의 너무 털털한 모습을 봐서 실망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 속 얘기를 처음 만난 사람한테 너무 많이 술김에 털어놔서 그게 부끄러워서 또 내가 왜 그랬지? 그래서 안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일단 뭔가 역시 설레임을 간직하고 만남을 지속하는 게 뭔가 연애로 발전하기에는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 또 소주 이야기를 하니까. 네. 자, 지석환님, 네. 소개팅 취소됐다는 여성분, 저는 똑같은 상황의 남자입니다. 연락 주세요. 푸른밤에서 아까부터 계속 네. 이런 식으로 마치 푸른밤이 소개팅 자리, 네. 미팅 자리, 뭐 소지품 고르기 그런 느낌으로 계속 서로 이렇게 지인이 되시려는 것 같은데 근데 좋네요. 윤혜진님 마음에 드시면 뭐 문자 주세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라디오나 다른 매개체로 알게 돼서 정말 인연이 되어 연애를 시작하면 되게 특별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거의 못 들어봤어요, 많이. 그죠. 가끔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정말 라디오 사연에서나 네. 들어볼 법한 그런 일인 것 같긴 하네요.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4922님. 월천초 4학년 주혜영이라고 해요. 같은 반 남자친구가 있는데 오늘 38일 됐거든요. 오래됐다. 그런데 엄마가 제 남자친구를 싫어하세요. 엄마는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헤어져야 하나요? 이거 정말 1일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어떡하지? 그런 사연인 것 같은데 월천초등학교 4학년 왜 하필 38일째인데 지금? 38일째인데 왜 엄마가 싫어하실까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이거 이정 씨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혜영 님을 위해서. 남자친구를 왜 싫어하시는지 좀 이유라도 알면은 그 이유를 알면 좋은데. 예. 지금 학생이니까 뭔가 공부나 뭔가 학급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부모님이 너희 둘이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뭐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작가님. 네. 1등 할 테니 허락해달라고. 귀엽다.
와, 초등학교 4학년 딸이 나한테 나 1등 할 테니까 남자친구 사귀는 거 허락해줘. 그러면 그래, 해라. 주혜영 학생이 네.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가 다음번에 반에서 1등 하면 우리 사랑 허락해 줄 거야? 우리 사랑. 이 말인 거잖아요. 네네네. 네. 우리 우리 사이 혹시 막 따님이 계셔서 4학년이 됐어요. 네.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1등 해도 안 돼. 아니, 농담이고요. 네네. 근데 저는 제가 반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초등학생이건 행여 뭐 유치원생이라고 해도 네. 자기가 좋다는데 왜 좋아하니에 대해서 계속 오히려 대화를 많이 할 것 같고 그냥 일방적으로 나 걔 싫은데 예를 들어서 뭐 지영이 싫은데 걔 종현이 걔 싫은데 여기서 그냥 엄마 아빠가 딱 끊어버리면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렇죠. 왜 엄마가 그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건, 뭐랄까요, 어린 시절의 연애 같은 거는 부모님이 참 컨트롤을 좀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전한 연애 생활, 혹은 이성 관계를 그쵸. 잘, 가져야지, 나중에 커서도 좀 좋은 사람을 잘 찾을 수 있고, 나랑 맞는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너무 막는 것도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네요. 7233님, 반장이 아니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반장이 아니어서. 혹시 우리 부반장도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사회는 역시 아직 감투인가요? 부반장일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도 아직 그런 뭐랄까요, 반장, 권력 그런 것에 많이 쪄들어 있나요? 반장. 슬프네요. 반장에도 참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죠? 오락반장. 요즘도 오락반장이 제 때도 없었어요. 오락부장은 사실 미화부장 이런 건 있었어요. 있었어요. 청소한 아이들. 그리고 체육부장. 체육부장 없었어요. 아무튼 부장들 이야기들 좀 해봤습니다. 예, 윤현님, 저 요즘 같은 동아리에 있는 1살 연하인 남자에게 관심이 생겼어요. 정말 귀엽거든요. 인사만 겨우 하는 사이인데 연애 경험도 별로 없어서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연하남에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인사만 겨우 하는 사이잖아요. 네. 연하남이기도 하고. 윤현님이 남자 1살 연하인 여자분이신 거죠 지금? 1살 연하인 남자에게 관심이 생겼다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보니까요. 본인이 여자인 것 같아요. 우선은 잘 모르겠어요. 완전히 접근을 하거나 네. 주변에 그 후배 남자랑 친한 사람을 첫 번째로 우선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주변에 그 후배 남자랑 친한 사람이 없다. 그럼 그 후배 남자 근처에 갈 수 있는, 근처를 잠깐이라도 일주일이라도 맴돌 수 있는 방법이 뭘지. 눈에 먼저 띄어라. 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야 일로 와. 너 나랑 놀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선배라고 해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멋있는 너 나랑 같이 노래방 갈래? 뭐 이런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선배가 아니니까. 네네네. 그 사람 주변을 자연스럽게 맴돌 수 있는 방법을 우선 만들어보는 것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만약에 그리고 연줄이 닿지 않는다면 네. 가볍게 밥 먹고 네. 커피 한잔하고 이런 건 얘기해 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동아리에서 만났으면 어쨌건 학교에서 만난 거니까 밥 사줄게. 밥 좀 먹어보자. 밥 먹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동아리 후배면은 네. 워낙 쉬울 것 같아요. 접근 자체가요? 그럼요. 이미 너무 가까이 있기도 할 것 같고. 관심사가 같다라는 거니까. 네. 자, 윤현님 힘내시고 좀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밥 정도야 먹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냥 편한 동생, 동네 꼬마 남자 대하듯이 약간 세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마음 살짝 숨기시고. 네네. 네. 자, 그러면 잘 되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이 곡은 이환희님 신청곡입니다. 이 곡이요. 저 미국 가 있었을 때 네. 라디오에서 하루에 막 5-6번씩 나오더라고요. 오. 이동하면서 참 많이 들었는데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Sunshine, she's here, you can
네, 푸른밤 종현입니다. 해피 듣고 오셨습니다. 네. 자,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주신 두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부천시 원미구에서 H씨 사연입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작년 3월에 캐나다로 공부를 하러 갔고요. 저는 한국에서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기다리다 지쳐 제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2년을 사귀었지만 1년은 해외에 있어서 얼굴을 한번 못 봤거든요. 중반까지만 해도 연락도 자주 하고 사진도 보내가며 달달한 연애를 했었는데 오빠도 타지 생활에 점점 지쳐갔고요. 저도 반복되는 대화와 남들 다 하는 연애, 왜 얼굴도 못 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게 됐죠. 헤어지자고 전화하는 날 오빠는 제게 후회 안 하겠냐고 물었고 저는 후회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겨울에나 한국에 들어올 텐데 지금 좋게 넘긴다고 해도 분명히 나는 기다리다 혼자 권태기가 와서 헤어지자고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오빠는 그런 권태기도 다 연애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결국 전 헤어짐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처음 연애를 해보고 또 처음 이별을 경험하다 보니 이별의 감정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매일 대화하던 상대랑 이젠 말도 안 하고 안부도 못 물어보는 사이가 됐다는 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를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저랑 헤어지고 오빠가 많이 힘들어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니 다시 연락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근데 한 달이나 지났고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다시 연락하면 오빠를 가지고 장난친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날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시 연락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별 후 다시 연락을 해볼까 고민하는 H씨 사연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렇죠. 이별이라는 감정이 이제 처음 이별을 경험을 해보시는 거잖아요. H씨가. 네. 이 이상이죠, 정말. 지금 되게 좀 약하고 부드럽게 네. 짧게 써주시긴 했는데 이별이라는 감정은 정말 어떤 이별은 머릿속에 떠올리기도 싫은 너무나도 괴로웠던 순간도 있었고 네. 모르게 저는 아름다웠던 이별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별이 아름답기는 힘들죠. 노래 가사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그건 그죠, 노래인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 노래 가사 속에 없어서 그런지 모든 게 좀 다 괴로웠던 경험밖에 없거든요. 좋은 이별이라는 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보기. 예, 처음 이별했을 때는 정말 온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고 두 번, 세 번째 이별을 경험할 때는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었으니까 며칠만 더 견디면 언젠간 나아지겠지? 한 달, 두 달 지나야 될까? 이러면서 저만의 방법들이 조금씩 생겼던 것 같기도 네네. 해요. 근데 아직은 이제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H씨가 궁금한 건 뭐랄까요? 지금 다시 연락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인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으면은 네. 참 못됐죠. 저 같으면 다시 연락 한번 해볼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내가 한번 뱉은 말이고 오빠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내가 그렇게 막 헤어지자고 우겨서 헤어졌으니 약속은 지켜야지. 오빠 안녕.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나쁜 놈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연락해서 욕심을 부릴 것 같거든요. 사랑하면 욕심이 나죠. 네.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또 주변의 친구들한테 얼마나 또 많은 상담을 했겠어요. 네. 너가 나빴다. 네가 왜 그렇게 막 급하게 결정을 너 혼자 내려가지고 오빠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좀만 더 견디지. 다시 연락하면 넌 나쁜 애다. 오빠한테 나쁜 짓 하는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들었을 텐데 저는 그냥 욕심 부릴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도 사연을 쭉 다시 한번 봤는데요. 참 타지에 있어서 오랫동안 얼굴을 못 봐서 여성분도 힘든 시기였으니까 네.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져서라기보다는 더 힘든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 권태라는 기분을 겪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별을 고했던 것 같은데 네. 힘든 경험을 하기 싫어서 이별을 고했는데 지금 이별 때문에 힘들고 계신 거잖아요. 네. 연락을 해야죠, 그럼. 그럼요. 힘드니까. 종현 씨는 지금 탐정 같아. 아니 그냥 저라면 했을 것 같아서요.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둡니까? 어떻게 저도 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네네. 종현 씨도 다시 연락을 했을 거라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네네. 왜 종현 씨가 말하는 게 더 멋있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맨날, 뭔가 이게 맨날 그러시네. 이재용 씨. 조리가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어. 사람마다 좀 이런저런 상황들과 뭐랄까 생각하는 그 관점이 조금씩 다르니까 근데 장거리 연애라는 거 정말 힘들죠. 너무 뭐 예를 들어 서울 대전, 서울 부산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는 사이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도 그렇게 연애하기가 힘든데 네. 캐나다까지 갔으니 1년 가까이 못 봤다고 하고요. 예. 우선은 박소령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저도 기다리다 지쳐서 제멋대로 헤어지자 했는데 후회가 없는 이별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과 비슷한 건가요? 네. 아름다운 이별, 뭐 행복한 이별, 뭐 이런 건 없다라는 후회가 엄청 그래도 다시 연락은 안 하셨나 봐요. 박소령님은 거기서 그냥 이별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네, 혹은 친구로만 남으셨던지. 한주리님은요. 아 안타깝다. 그런데 상대 남자분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나을 듯요. 근데 이게 또 모르는 게 예. 남자분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오랜 시간 못 봤기 때문에 잠깐 헤어져 있는 것. 그리고 여자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것은 내가 또 캐나다에 가 있는 거니까 내가 또 뭔가 힘들게 하는 이유를 제공을 했으니까 네. 좀 이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만약에 또 남자분도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지만 빨리 다시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별하고 한 달 정도 된 이 시간도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이분들 두 분의 장거리 연애에서는 권태기의 또 한 종류로 새로운 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장유라님은요. 무조건 다시 연락할 것을 추천해요. 한 달인데 감정에 충실해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후회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연애할 때요. 이건 그냥 제 연애관인데요. 왠지 연애할 멋있을 것 때 같아. 이기적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기적이어야 돼요. 저랑 진짜. 비슷하네요. 이지영 씨 저랑 참 잘 맞는. 참 많은 부분이 닮아 있어 우리는. 그러게 말이에요. 키도 크고 둘 다. 그러니까 180 넘어. 아니 이기적이어야 돼요. 예. 상대방을 위한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걸 상대방한테 표현하는 이기심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상대방에게 널 생각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은 멀어지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참 근데 당시에 또 닥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가족분이 보내주셨죠. 네. 닥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생각이 예. 이기적으로 내 감정을 표현을 해줘야 맞습니다. 상대방도 내가 마음이 어떤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락을 하셔서 만약에 다시 좋은 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만나게 되면은 좋은 거고요. 만약에 남자분께서 연락을 안 받는다거나 나 정리 다 됐어 이제 그만 만나자고 내가 그때 물어봤었잖아 재차 이젠 아닌 것 같아. 뭐 어떻게 말하면은 다시 이별의 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건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건 간에 사연 보내주신 H님이 이제는 받아들일 시간일 것 같아요. 그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래요. 스스로 혼자 지레짐작해서 결론을 내리기보단 네. 상대방한테 내 감정을 표현하고 맞아. 너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보는 게 어리광 부리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이기적이겠지만 감정에 충실해서 욕심을 한번 더 내보세요. 맞아요. 뭐 회사도 아니고요. 학교도 아니고 그 다음은 받아들이시는 것도 어떻게 말하면 또 이별을 공부하는 하나의 학습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힘내세요. 얘기 한번 해보는 걸 저희 2명 다 추천해 드립니다. 캐나다로 가는 건 좀 그렇죠. 가는 것까지는 잘. 제가 좀 그것까지는 좀 넘어섰죠. 너무 좀. 영화. 알겠습니다. 연락까지만. 자, 연락 한번 다시 취해보길 바라면서 오늘 네. 벌써 지용 씨 보내드릴 시간이 됐네요.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어떠셨어요, 이지영 씨? 아까 초등학생 친구들의 네. 문자와 사연들이 기억에 좀 많이 남아요. 오늘 또 어린이날이어서 네. 많은 분들이 푸른밤을 찾아주셨습니다. 어린이 친구들이. 근데 내용은 제가 생각했던 어린이의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어린이가 아닌 건 아니니까. 물론이죠. 예. 예. 저희들의 상상 속의 어린이였던 예. 거죠. 그죠? 참, 그 사연들을 보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네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학생들의 사연을 보면서 네. 정말 내 생각에는 사소하고 너무 조그만 것 같은데, 와, 저렇게 힘들 수도 있구나. 나도 저랬던 적이 있었는데, 나한테도 사랑이라는 게 분명히 저랬던 적이 있었는데 잠깐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지영 씨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무리하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노래는요, 이지영의 청춘 마끼아또 들을 건데 이 곡 소개해 주시면서 보내드릴게요. 어떤 이거요? 곡이에요? 그 마키아토라는 뜻이 뭐 커피 메뉴 중에 네. 캐러멜 마키아토 있잖아요. 네네. 마키아토가 이태리 용어로 뭐 거품, 얼룩, 흔적이라는 뜻이래요. 네네네. 그래서 청춘 마키아토 하면은 제 청춘의 흔적? 그런 의미로 또 쓴 노래군요. 네. 자, 그러면 이 곡 들으면서 이지영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지영 씨. 네, 안녕히 계세요. 나의 마음속 끝을 달려보자 비바람에 내 모든 게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긴 방황을 거쳐 부모님을 설득하고 다니던 학교에 자퇴원을 내기까지 꼬박 7년. 그리고 내 나이 27. 아쉽지만 우리 팀과는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난 또다시 거절의 문자를 받고 꿈에 다가서는 길이 얼마나 좁고 험한지 깨닫는다. 한참을 멍하니 꺼진 형광등만 바라보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대충 옷을 주워 입고 공원으로 나왔다. 사방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나는 걸 듣고 그제야 알았다. 내가 며칠째 집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던 걸. 그리고 여전히 난 두꺼운 겨울 운동복에 까만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반팔에 반바지. 겨울은 물론 봄마저 지나 있었다. 내가 하나둘 취업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여전히 꿈을 쫓느라 안간 힘을 쓰는 사이 계절은 소리 없이 제 갈 길을 갔구나. 비록 아직 내겐 먼 얘기지만 나도 계절처럼 내 길을 가다 보면 날이 풀리고 벚꽃이 흩날리는 인생의 봄이 오겠지? Everyone
in love sometimes. Sometimes it's wrong, and sometimes it's right. For every win, someone must fail. But there comes a point when we exhale.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은기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휘트니 휴스턴의 엑셀이었습니다.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김은기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힘내세요. 많은 분들이 동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1371님, 푸른밤은 청춘을 이야기에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듣고 공감하고 나도 저런 시기를 거쳤지, 혹은 나도 지금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단락이 참 좋네요. 내겐 먼 얘기지만 언젠간 나도 벚꽃이 흩날릴 인생의 봄이 오겠지, 이 말. 올 겁니다. 분명히 오고요. 노력하고 지금 상당히 열심히 준비 중이신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 노력은 꼭 보답을 할 겁니다. 힘내세요. 모바일 메신저로 찌르찌르님, 꼭 제 얘기 같네요. 남들과 다른 시기일 뿐 당신의 꽃봉오리도 곧 튀어질 겁니다. 힘내세요 하셨네요. 그래요. 꽃봉오리가 곧 튀우셔서 활짝 피실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연을 보면, 그래, 나한테 있어서 봄은 언제 올까? 혹은 지금일까? 아니면 지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연을 듣고 읽으면서 뭔가 봄이라는 건 내가 준비하고 이렇게 열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쌓아나가다 보면 계절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다 보면 인생의 봄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계속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0558님,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시간이 맞아서 당일치기로 바다 보러 왔어요. 이미 어린이날과는 많이 멀어진 우리지만 연휴 덕분에 맛있는 것도 먹고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힐링한 하루라 그런지 기분만은 최고네요 하셨습니다. 친구들이랑 바다 보고 오셨군요. 좋은 추억도 하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도 바다 갑자기 보고 싶네요. 가까운 쪽으로 한번 시간 많은 친구도 있으면 같이 가봐야겠습니다. 5923님, 전 오늘 너구리 월드 갔다 왔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날엔 그냥 집에 있다가 편하게 푸른밤 듣는 거였는데 놀이기구 하나에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야 탈 수 있더라고요. 힘든 하루였습니다 하셨습니다. 그게 또 매력이죠. 사람들 많을 때 놀이공원 가면 그게 또 즐거운 추억으로 남는 것 같기도 합니다. 놀이기구가 재밌어서 놀이공원을 많이 가기도 하지만요, 놀이공원의 분위기를 느끼려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행복한 그 분위기를 느끼고 또 힘을 얻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 너구리 월드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스크린 가면 있죠? 얼굴 다 가려지는 스크린 가면 쓰고 이것저것 놀이기구 타고 막 그랬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갔어서 와, 참 연예인이라고 저한테 계속 와, 연예인인가봐 연예인인가봐 그래서 거기서 다른 가수들 춤추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유행하는. 박지은님, 원래 라디오 잘 안 듣는데 어제 문득 라디오 들으며 잠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라디오 듣다가 잠들려고요. 편성 자체를 몰라서 MBC 들어왔는데 푸른밤이네요. 재밌어서 잠도 안 오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밤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고요. 푸른밤 오늘 코너는 이지영 씨와 함께 하셨는데 요일마다 코너가 특색이 있습니다. 내일도 와서 또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노래 들어볼까요? 노래는요,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 곡은 김경애님 신청곡이고요. 글렌 한사드와 마르케타 이르글로바가 부른
Falling Slowly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오늘 방백.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지난 세월. 앞만을 보면 숨차게 달려 여기에 왔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이제 여기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네. 어린 시절에 뛰놀던 정든 냇물은 회색 거품을 가득 싣고서 흘러가고, 공장 굴뚝의 자욱한 연기 속에서 내일의 꿈이 흐린 하늘로 흩어지네. 하늘 끝까지 뻗은 회색 빌딩 숲. 이것이 우리가 원한 전부인가? 그 누군가 미래를 약속하는가? 이젠 느껴야 하네, 더 늦기 전에. 그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서 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 가득 반짝이는 별들을 두 눈 속에 담게 해주어. (1992년에) 열렸던 슈퍼 환경 콘서트의 주제곡이었던 더 늦기 전에 라는 곡의 가사였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환경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는 슈퍼잼 공연이었죠. 신해철의 기획과 작사, 작곡, 그리고 윤상, 신승훈, 이승환, 서태지와 아이들, 신성우, 015B, 봄, 여름, 가을, 겨울, 푸른 하늘 같은 대단한 뮤지션들이 총출동해서 만든 앨범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들이 군데군데 들리시나요? 오늘 어린이날에 왠지 이 노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서 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 가득 반짝이는 별들을 아이들의 두 눈 속에 담아둘 수 있는 어른이기를 저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보면서요. 오늘 끝곡 더 늦기 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지난 세월 앞만을 보며 숨차게 달려 여기에 왔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제 여기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네. 어린 시절에 뛰놀던 정든 냇물은 회색 거품을 가득 싣고서 흘러가고, 공장 굴뚝에 자욱한